정부와의 대화를 조건으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방재승 위원장의 발언이 주요 의제였던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의 화상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대위는 오는 25일 예정한 사직서 일괄 제출을 변동 없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방 위원장의 거취도 높은 찬성률로 재신임하기로 했습니다. 방 위원장 중심의 비대위 체제는 유지하되 강경한 투쟁 기조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비대위는 또 의대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인다는 의대 교수 협의회의 결정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상황이라 교수들이 당직과 외래를 병행하다 보니 과로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응급 환자와 중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하고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간에 걸러주는 역할을 전공의들이 대부분 많이 했죠. 입원 환자 20명을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입원 환자 10명 정도만 가도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된 이면택, 주수호 후보도 향후 투쟁 향방에 영향을 줄 변수입니다. 다음 주 초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됐는데 두 후보 모두 강도 높은 정부 비판에 앞장서온 만큼 누가 되더라도 정부와의 갈등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1차 투표 투표율이 3년 전 회장 선거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온 것도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개원이들의 관심도가 반영된 거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 의대 소속 배장환 비대위원장의 사직서입니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일괄 사직에 앞서 사직서를 미리 공개한 배 위원장은 사직에 변해 필수 의료를 지켜온 의사들조차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 참여한 비수도권 의대 교수들은 법원 앞에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증하는 시신을 저희 마음대로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20개, 30개 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서울 소재 의대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냈고 가톨릭 의대 교수, 동문, 학장단은 전공의, 의대생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총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한외과학회도 춘계학술대회를 73년 만에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행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협회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희의 절실한 절박한 마음을 국민들과 함께 정권 심판하는 것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동시에 증원을 재검토하라는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분위기 속에 사직을 결의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 밤 다시 모여 논의합니다. 정부와의 대화를 조건으로 사직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방재승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기 의사협회장 선거에선 임현택, 주수호 두 후보가 다음 주 초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전공의, 학생대표와 처음으로 모여 논의한 뒤 의대교수협의회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부터 수술,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고 다음 달부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마저 진료 시간을 줄이면 의료 공백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앞서 의대교수협의회와 다른 단체인 교수비대위를 이끄는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대화를 촉구하며 사직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전공의 사법적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대교수협의회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 중인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2,000명 증원을 전광석화처럼 발표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문제는 의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철저하게 짓밟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간호인력, 보건인력,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은 더 이상 떠넘기지 말고 정부는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개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 또는 대표 노사단체가 아닌 전공의단체는 요청 자격이 없다며 ILO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이탈 한 달을 넘긴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법대로 원칙대로를 고수했습니다. 면허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전공의 누구도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1년을 손해보게 될 테니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2,000명 증원에 따른 여러 우려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학생들이 정작 수련은 서울병원에서 받는다는 지적엔 지역 의대생은 수련도 그 지역에서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해부 실습에 필요한 시신이 부족해 교육이 부실해질 거란 지적엔 의대끼리 공유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해법을 내놨습니다. 활용되지 않는 카데바가 또 409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대표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전공의, 교수, 의대생 단체와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살아갈지 그 비전과 환경에 조금 더 비용을 투입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하지만 전공의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이런 현재의 상황이 정상화가 되어서 정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2달 동안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개원이들 압박용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